안녕하세요. 이제 10년 정도 지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빠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을 돌아보려 합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빠는 조그만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계셨고,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엄마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서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남매와 엄마에게 친절한 아빠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빠의 행동이 수상했고 고등학생인 저에게까지 그러한 아빠의 행동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들보다 일찍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만났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23살에 연애 결혼을 하셨습니다. 속도 위반까지 하실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셨고 저를 낳았습니다. 이거는 엄마 말씀이니 믿을 수 있겠죠. 그래도 저는 여러 사람들의 축복과 많은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아빠는 요리사로서 많은 곳에서 옮겨 다니며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 다른 일을 하시다가 우연찮게 요리를 배우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쉽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셨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자상하고 저와 제 동생과 잘 놀아주던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엄마와 자주 다툼이 있었고 처음에는 말로 하는 싸움이 나중에는 말로 끝나지 않았고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잦아지는 아빠의 폭력 그리고 엄마의 눈물. 고등학생인 저로서는 사춘기였기에 더욱 아빠의 행동이 싫었고 아빠가 미웠고 엄마는 불쌍했습니다. 언제인가 이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엄마는 여태까지 쌓아왔던 고민들을 하나 둘씩 이모에게 털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최근 아빠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털어놓았고 이모는 함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저도 들리는 귀가 있고 보이는 눈이 있으니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아빠가 다니고 있는 직장 여자분과의 잦은 통화, 잦은 문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제가 아무 스스럼 없이 아빠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함에 들어갔는데 직장 동료로 보이는 여자분의 문자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셨죠? 비가 오네요. 차 조심해서 오세요. 언제 오셔요? 보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 확실히 기억나진 않지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10년이 지난 아빠의 핸드폰에 있는 문자 내용이 기억이 날까요? 이런 문자들을 보는데 저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었습니다. 당시에 고등학생인 저는 순진하게도 그래도 에이 아니겠지 하면서 아빠를 믿었습니다. 엄마께 알려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못 본 척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전부터 엄마는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날 찾아오신 이모에게 엄마는 아빠의 얘기를 하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신 이모는 아빠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린 제가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처제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한 거다. 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아빠는 화가 나거나 그 화를 본인 스스로 이기지 못하면 집안 물건을 다 부수고는 하였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들 물론 살아남을 리가 없었고요. 그리고는 엄마한테는 생전 처음 듣는 육두 문자들을 쓰면서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옆에 이모가 있어도 아랑곳 없이 폭력이 시작되었고 급기야는 말리는 이모까지 손대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엄마와 껴안으면서 밤새 눈물 짓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만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생전 처음으로 아빠라는 사람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고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해볼 테면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집안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영상들이 제 폰에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이 와서 말려주시고 차츰 아빠는 진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울면서 아빠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가 사회생활 하시면서 힘든 일 많은 거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집에 와서 이러실 때마다 저는 정말 아빠가 무서워요. 세상에 아빠 무서워하는 딸이 어딨어요. 정말 아빠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진심들을 꺼내놓으니 아빠가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그러시면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빠도 저의 말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집에서 엄마에게 욕을 하지도 않으셨고 집안의 물품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잠시나마 집에는 평화라는 것이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겠다 같은 생각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쯤 뒤인가 엄마가 또 펑펑 우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물었더니 아빠의 외도가 확실해졌답니다. 그 직장 동료라는 여성분은 50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시 40대 초반이었고요. 그 여자분 50대라는 나이에 맞지 않게 정말 세련됐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인 제가 보기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아줌마 파마하시고 얼굴에 주름살 가득하였습니다. 몇천 원짜리 옷 하나 사는 것도 몇 번을 고민하시는 엄마와 그 아주머니는 제가 보기에도 많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 여자분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저희가 그날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식당 하나를 차렸었습니다. 요리사였던 아빠는 요리사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보금자리를 틀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말로만 듣던 그 여자분이 개업한 뒤로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뻔뻔하게 저희 엄마 보고 일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마치 자기가 안주인인 양 저희 엄마가 일하는 아줌마인 양 감나라 배나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분 남편도 있고 저만한 딸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네가 이 집 딸이구나 하며 웃으시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몸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아빠는 몰래 밖에서 전화를 한다거나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몰래 그 식당에 그 여자를 불러내어서 단둘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여자한테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연히 빨래를 위해 아빠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한 브랜드 목걸이 구입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식당 올 때 버젓이 그 목걸이를 하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저의 동생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꿈꾸었던 사춘기 소녀인 저에게는 아빠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고 그 여자분이 어떻게 그렇게 엄마에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빠는 왜 그 여자분에게 매달리시었는지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8살짜리 막둥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과 나는 지금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 마음 한켠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빠가 항상 술 마시고 집에 오시는 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어린 동생과 이불 속에 들어가 부둥켜 안고서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우리 엄마가 죽지 않기를, 제발 우리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가지 않기를 하며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너무 벅찬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10년이 지나고 고등학생 소녀가 아니라 27살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그 악몽 같았던 시간은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내연의 관계였던 그 여자분은 남편도 있었다고 하였죠. 그 남편분께서는 그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식당을 개업한 그 건물 말입니다. 어떤 인연으로 그 여자분이 아빠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주의 부인이었던 50대 여자분은 40대 초반의 아버지에게 접근하여 내연의 관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에게 꼬리가 밟히게 되었고
그분은 저희 아빠를 꼬드겨서 함께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치정 이야기냐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저의 눈앞에서 벌어졌고 아빠는 그렇게 엄마와 저와 동생을 버리고 내언니와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로서는 그 현실이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중에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된 충격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빠는 이전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거래처의 손님들에게 요리를 해드리고는 하였는데 그 여자는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도 처음부터 자기보다 거의 열 몇 살이 많은 여자분을 좋아라 하며 사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그 여자분이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건물에 식당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요리사로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던 당시의 아빠는 그런 사모님의 제안에 솔깃하였고 저희 집안의 경제력이나 미래의 저와 동생의 앞날을 걱정하였던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사모님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계약 애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왜 그 여자가 엄마에게 그렇게 당당하고 함부로 대했는지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람이 준 게 있고 받은 게 있으면 그렇게 입장이 정해질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빠가 택한 그 선택이 정말 잘하였다고 보지는 않지만 당시 빡빡하고 힘들었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였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미워만 하였던 아빠가 달리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빠는 가게 자리를 얻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계약서를 쓰는 일이었고 엄마의 말씀에 따르면 왜 계약을 아빠 이름으로 안 하고 엄마의 이름으로 하는 건지 의아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거의 거저나 마찬가지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게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곳은 권리금이 상당히 높았던 곳으로 이전에 있었던 식당 손님들을 거의 모두 끌고 갔었기 때문에 매출도 좋았고요. 지금은 엄마와 저 남동생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다가 시세차도 크게 받고 권리금도 충분히 받고 팔아서 더 좋은 곳에 집과 가게도 얻게 되었고 저는 엄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동생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엄마와 그때 폭풍 같았던 때를 회상하며 얘기를 나눕니다. 엄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그런 질문을 받은 엄마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전히 서로 뜨거웠던 어린 시절의 아빠의 모습만 기억하고 싶다는 엄마. 그렇게 많은 날을 싸우기도 하고 폭력까지 당하였음에도 엄마는 아빠의 선택에 분명 저 혼자만의 욕심만으로 한 결정은 아니라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본인을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간 아빠는 미워하였지만 그 뒤에 남겨진 유산이라면 유산에 대해서는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그렇게 엄마와 다투며 폭력까지 있었던 아빠가 미웠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을 버리신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저와 동생 그리고 엄마는 당시의 생활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생각하니 마냥 믿지만은 않습니다. 당시 아빠와 그 여자는 한국에는 있을 수 없어서 프랑스 쪽으로 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평소 그 여자가 동경하던 곳이 프랑스였다나? 무릇 부디 그곳에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신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었습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 댓글은 저에게 커다란 에너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